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마지막 희망이기도 합니다. 올해보다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원 금액도 늘어났으니까요. 혹시 본인이나 주변 분들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데요. 이게 모든 복지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원, 2인 가구 419만원, 3인 가구 535만원, 4인 가구 649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1인 가구는 7.2%, 2인 가구는 6.78%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작년에는 소득이 조금 높아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내년에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부 예상으로는 생계급여 수급자만 해도 4만 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데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입니다. 이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82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102만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123만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128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급여들을 따로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인정액이 9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금을 보충적으로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누구나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이 82만원인데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82만원에서 30만원을 뺀 52만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면 82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고요. 2026년도 생계급여 최대 지원액은 1인 가구 82만원, 2인 가구 134만원, 3인 가구 171만원, 4인 가구 207만원입니다. 내년 생계급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현재 29세 이하 청년이 일을 하면 40만원을 공제한 다음 30%를 추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추가 공제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34세 청년이 월 100만원을 벌었을 경우 먼저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0만원의 30%인 12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서 총 72만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실제 소득 인정액은 28만원만 인정되는 거죠. 이는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립의 동기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청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자동차 재산 기준의 완화입니다.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대부분 소득 환산율 100%를 적용해서 사실상 수급자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필수인 경우들이 많죠. 정부는 내년부터 승합 화물 자동차와 다자녀 가구 자동차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소형 화물차의 경우 현재는 1000cc 이하이면서 차량 가격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 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500만 원 미만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줍니다. 생계를 위해 작은 화물차로 택배나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500만 원 미만이면 꽤 많은 중고 소형 화물차들이 포함될 것 같거든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다자녀로 인정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2000cc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되었거나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주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녀 둘만 있어도 육아와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현실을 반영한 좋은 정책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올해 의료급여 정률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요. 일단 정부는 현재처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일종이 입원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없고 외래의 경우에는 1,000원에서 2,000원, 약국은 500원만 내면 됩니다. 의료급여 2종이 입원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부담하고 외래의 경우에는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15%, 3차 병원 15%를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 부담 차등제인데요. 외래 진료를 1년에 365번 넘게 받을 경우 본인 부담을 30%로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정말 아픈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우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다행히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 점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상이면 부양비를 15%에서 30% 정도 산정하고 있는데 올해 10월부터는 이게 10%로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완화로 더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인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자가 가구에게는 집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분 대부분이 임차인이실 텐데요. 내년도 기준임대료가 올해보다 17,000원에서 39,000원 인상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에 살면 주거급여를 최대 36만 9천원까지 받을 수 있고 경기 인천에 살면 30만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특례시에 살면 24만 7천원, 그 외 지역에 살면 21만 2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준임대료 인상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월 36만 원 넘게 지원받을 수 있다니 주거비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가 가구에게 지원해주는 수선 유지급여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도배장판 교체 같은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최대 59만 원,
창호단 열람 방공사 같은 중보수는 5년 주기로 195만 원, 지붕욕실 주방 개량 등의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60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초중학생은 3%, 고등학생은 12%나 오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보면 1년간 초등학생 50만 2천 원, 중학생 69만 9천 원, 고등학생 86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여기에 교과서 구입비, 입학금, 수업료까지도 전액 지원해주죠.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12%나 인상된 것은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시기임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86만 원이면 한 달에 7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니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체계도 강화됩니다. 현재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비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가 되는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의 자활근로 등 조건 이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원 금액도 인상되어서 반가운 변화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년 근로소득 공제 연령 확대와 공제금 인상,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부양비 완화 등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요구해왔던 개선 사항들이 반영된 것 같아서 의미가 큽니다. 혹시 본인이나 주변 분들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에 해당되실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